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제목이 US 네이비라고 나왔죠. 우리는 동네 오락실에서 캐리어 에어윙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접했던 게임입니다. 코인을 넣지 않아도 게임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데모 화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는 다 무시하고 게임만 즐겼었죠. 봐도 모르니까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의 오프닝 먼저 보고 오실게요. 스토리를 알려주는 오프닝이 생각보다 길었죠. 그럼 오늘도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출발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체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비행기는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 비행기 선택해서 출발합니다. 이 게임은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무기 쇼핑을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15,000원을 주고 시작을 하고요. 10,000원짜리 무기를 샀기 때문에 5,0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브리핑을 시작할 때 연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무기를 공짜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무전치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무전치식이 제가 안 됐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1990년 10월에 오락실에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캡콤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 내수판 제목은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US 네이비, 그리고 수출판 제목은 우리가 익숙한 캐리어 에어윙입니다. 이 게임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즐겼던 에어리어 88이라는 슈팅 게임, 그것도 캡콤에서 만들었죠. 그 게임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오락실을 가면은 이 게임을 에어리어 88-2라고 적어놓은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목을 한국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에어리어 88-2라고 적어놓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첫판 보스가 등장하자마자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해버렸죠. 첫판에 죽는 친구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쉬운 상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때쯤 연사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이때 돈을 안 쓰고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돈이 줄어들었어요. 27,580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000원짜리 무기 사고 10,000원짜리 에너지를 사서 7,58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사를 좀 더 빠르게 해야지 될까요? 느리게 해야지 될까요? 제가 뭔가 잘 못 맞춰서 그런 거겠죠. 어차피 물건 구입을 정석으로 구입을 해서 게임 진행을 하는 게 정상이죠. 하이스코어를 노리는 사람들이 돈도 점수니까 무전치식이라는 꼼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도쿄 상공이었고요. 제공권을 장악을 해서 지상 공격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했기 때문에 도쿄 중심부에 있는 적 점령 부대를 괴멸시키는 게 두 번째 스테이지의 임무입니다.
우리 비행기에 장착한 보조 무기의 이름은 스트라이크 미사일입니다. 63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92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1990년 게임이니까 당시에는 현역이었네요. 미국이 개발했고요. 초기형 대레이더 미사일이니까 적의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서 파괴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베트남전부터 걸프전까지 참 많은 전쟁에서 사용이 됐네요. 물론 우리가 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보조 무기고요. 주인공 기체에 따라서 보조 무기는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부분이죠. 빌딩에 구멍을 뚫어서 그 부분으로 우리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요.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생겼을 때 이 게임이 입에 오르고 내렸다고 합니다. 게임 발매 후 11년이 지나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어떤 느낌으로 이 게임이 다시 한번 약간의 관심을 받게 됐을지는 감은 옵니다. 빨간색 헬기 4대를 처리를 하니까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먹으니까 에너지가 다시 가득 찼고요. 에너지가 이 게임에서는 연료이기 때문에 총알에 맞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조금씩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요. 총알에 맞으면은 한 번에 더 많이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다리가 달려있는 이동 요새입니다. 날라오는 미사일을 피하는 게 약간은 까다롭지만요. 센스가 조금만 있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클리어를 했는데 게임 처음 하는 친구들이던가 센스 없는 친구들은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에서 게임 오버를 경험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공중 구비를 하는군요. 이번에도 무료로 아이템 사는 거 실패했습니다. 저는 언제쯤 성공할까요? 물론 이 게임이 현역으로 오락실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우전치 시 무료로 아이템 사는 방법을 다 몰랐습니다. 연사 버튼이 없으면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오락실에서는 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오락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비기가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그 방법을 알았어도 연사 버튼을 설치해준 오락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 말고 어느 게임을 봐도 연사 버튼이 있는 그런 게임기는 본 적이 없었어요. 세 번째 스테이지죠. 숲이 우거진 곳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홋카이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판에서 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주요 거점을 되찾아왔고요. 이제는 적들의 보급로를 끊으러 가는 겁니다. 언덕 끝부분에 젖소 그림이 있죠. 총알로 맞추니까 회전을 합니다. 먹으면은 만점을 주고요. 캡콤 게임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스테이지 보조 무기는 슈퍼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상 공격용 폭탄입니다. 숲을 지나서 바다로 나왔죠. 홋카이도를 지나서 여기는 사할린 지역입니다. 바다에 나오니까 거대한 전함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적 함대 상륙을 저지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를 또 장악을 해야지 보급을 막을 수 있겠죠.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렇게 바다 위를 지나가면은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지상 가까이 가도 먼지가 날리잖아요. 실제 비행기도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었네요. 게임 속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배의 갑판 위를 가깝게 날고 있으니까 먼지가 날리죠. 에어리어 88은 용병이잖아요. 용병이기 때문에 무기를 사던가 뭘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 게임에서 우리 주인공들은 정규군이거든요. 정규군인데 물건을 던지고 사나? 용병같이. 그 부분은 좀 뭔가 어색하죠. 이 게임은 원래
에어리어 88 2편으로 만들려고 제작을 한 건데요. 뭔가 판권이 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른 이런 게임으로 등장을 한 건데요. 기획 단계가 에어리어 88 2였으니까 시스템이 비슷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이 게임은 수출판과 일본 내수용과 난이도 차이는 제가 못 느끼겠는데요. 스토리는 다릅니다. 일본판 버전 스토리는 1997년 X국에 의해서 극동의 제국 침공을 계기로 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에 들어간 극비 정보에 의하면은 이 전쟁 뒤에 S국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죽음의 상인 조직 러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무기의 공급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미국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해군은 원자력 항모 칼빈슨을 러브 괴멸부대로 임명을 했고요. 지금 우리는 러브 괴멸 작전을 실행 중인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 적 전함을 공격 중이니까요. 국제 버전 캐리어 에어윙에 대한 스토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무기를 공짜로 얻지 못했고요. 브리핑 할 때 나오는 저 아저씨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얼굴 아닌가요? 영화배우 숀 코넬리가 생각이 납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즐길 때도 숀 코넬리 닮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우리들끼리 주고받기도 했어요. 90년대 그때는 영화 보면은 숀 코넬리 아저씨가 굉장히 자주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름 부르는 게 달라졌나요? 숀 코너리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숀 코넬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숀 코너리. 숀 코너리가 맞겠죠. 따라가야죠. 007 영화에서도 인상이 깊었는데 붉은 10월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한 숀 코너리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비디오로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한국 극장에서는 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보조 무기의 이름은 아파치라고 합니다. 사용을 하면은 대각선으로 총알을 발사를 하다가 앞으로 날아가죠. 보조 무기가 앞으로 날아가기 전에 옆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때는 적의 총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위급할 땐 일단 사용하고 보자. 그런 보조 무기입니다. 이렇게 총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적 함대에 상륙을 저지를 했고요. 네 번째 스테이지는 저지를 하면 뭐해? 만들면 계속 올 건데. 그래서 적의 조선소를 우리는 지금 공격을 하러 가는 겁니다. 조선소 폭파 작전입니다. 지금 한 대 맞았죠. 이 게임은 우리가 쏘는 총알에 적의 총알이 묻혀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색깔도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게임 하다 보면은 내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언제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총알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자주 있어요. 에너지가 없다고 삑삑삑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도 적 총알에 맞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이 느껴집니다. 해외판 캐리어 에어윙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게임의 배경은 1990년대고요. 그 90년대를 전후로 해서 10년 동안 세계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라이벌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요, 이런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중동 국가 일본판에서는 죽음의 상인이었는데 여기서는 나라가 됐네요. 중동의 국가 러브는 전술핵도 있고요, 위성 레이저 무기도 있고 ICBM도 있고 등등등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격이 가능한 옥스의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해서 세계 테러리스트하고 공모해서요, 세계 정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1999년 미국 정부의 러브가 그 무기를 들고 일본에 도쿄를 공습했다는 긴급 연락이 들어온 겁니다. 이에 미국은 러브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했고요. 세계 최고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 3명을 태운 칼빈슨 전함을 말하는 거죠. 러브의 위협을 제거하고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스테이지를 마치고 착륙한 이곳이 칼빈슨 전함이죠. 이번에도 무기를 무전치식 못했습니다. 역시 날로 먹는 거는 쉽지가 않네요. 저게 빨간색 비행편대 다 처리하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죠. 우리 비행기는 녹색을 먹어야지만 우리 기체에 맞는 무기의 최고 성능을 발휘합니다. 파란색은 공격무기, 범위는 좁지만 위력은 좋고요. 갈색은 범위는 넓은데 연사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비행기는 그 중간급 위력인 연사력도 좋고 범위도 적당하고요. 그렇다고 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F-18이 제일 인기가 좋았죠. 이 게임 2인용도 오락실에서 많이들 즐기셨죠. 2인용 할 때는 이 비행기는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무기를 먹는, 선택할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 이름은 A-62를 선택을 했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F-14 톰캣, 그 비행기는 오프닝에 제일 거대하게 주인공의 위용을 뽐내면서 등장을 했는데요. 게임에서는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무기가 갈색, 범위 넓은 무기인데요. 역시 연사력이 좋은 지금 이 녹색이 제일 좋죠. 이번 5번째 스테이지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적들의 무기 실험을 저지하는 작전입니다. 스테이지가 짧은 이유는 이번 스테이지는 공중전 실험을 저지하는 거고요. 다음 스테이지는 지상전 실험을 저지하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모르셨겠지만요, 이번에는 공짜로 아이템 구입이 성공을 했습니다. 99,570원이 물건 구입 후에도 그대로 있죠. 그럼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는 북쿠케 부근의 바다 쪽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눈사람 모양의 아이템이 나왔네요. 보너스를 주면 좋은데 먹으면은 4,000점 밖에 안 줍니다. 눈사람 아이콘은 이쁜데 주는 건 너무 짜죠. 이번 스테이지 보조 무기는 적을 관통하는 위력이 좋은 관통 미사일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도 이 무기를 선택을 했었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뻔했는데 보조 무기를 공짜로 구입하면 좋은 게요, 하이스코어에도 좋지만 무기를 다 사용 안 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돈으로 줍니다.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무기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게임 할 땐 몰랐는데 얼음으로 된 동굴을 통과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슈퍼맨이 생각이 납니다. 슈퍼맨의 고독의 요새가 이런 얼음으로 이루어진 곳에 있으니까요. 저 슈퍼맨 영상에서 슈퍼맨의 머리카락이 팔랑팔랑거리는 거는 CG로 한 거랍니다. 왜냐면은 바람을 앞에서 세게 불면은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눈은 떠야겠고 머리는 팔랑해야겠고, 그래서 눈을 뜬 상태는 찍고 머리 팔랑거리는 건 CG로 했고 그랬답니다. 자, 다시 동굴로 들어왔죠. 이번 동굴은 위에 얼음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 맞추려고 떨어지거든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하지만 떨어지기 전에 쏘아 맞추면은 저렇게 터져버리고요. 이제는 적들이 죽어도 곱게 죽지는 않습니다. 죽으면서 꼭 총알 한 방을 쏘고 죽어요. 너무 가까이서 공격을 하면은 안 되겠죠. 게임도 오락실에서 플레이하려면은 정말 연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손톱이 많이 아팠던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야 편하게 집에서 오토로 사용을 하지만요, 겨우 버튼 연타를 하는 것 뿐이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버튼 연타도 꽤나 체력 소모가 된다는 거요. 드디어 보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 잠수함이고요. 이 잠수함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붉은 10월 그 영화가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될 준비가 됐죠. 이런 핵 잠수함은 물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안 나와도 되죠. 아이고, 들어가네요. 승조원들의 피로감이나 식량 문제 때문에 무제한 잠항을 못하는 것 뿐이지 뭐 그것만 아니면은 올라올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력에 여유가 굉장히 많아서 물도 무제한, 산소도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스테이지가 적들의 무기시험 지역 공격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은 핵 잠수함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에너지 없다고 비행기에서는 삑삑거리는데 잠수함이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에너지가 나올 때쯤 됐죠. 에너지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에너지 먹고요. 이제 편안하게 핵 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들어가거라. 아유, 너무 낮게 저공 비행을 했나 봅니다. 제대로 한 방 맞았네요. 아, 또 들어간다. 또 에너지 없다고 삑삑거리네요. 모조무기 다 쏟아 부어야겠습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번 스테이지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귀환을 하고요. 한번 공짜로 무기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비싼 보호막도 하나 장착을 하고 출동을 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 중에 보호막은 잘 구입을 안 하셨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 총알 막아주긴 하지만 피격 범위가 워낙에 말도 안 되게 넓어지기 때문에요, 돈의 값어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7번째 스테이지. 이번 스테이지는 적들이 우리에게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작전을 막는 겁니다. 적의 폭격기 부대가 이 함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는 정보가 입수가 된 겁니다. 그 폭격기 부대를 당장 없애버리는 게 이번 스테이지 우리의 임무고요. 색깔이 다른 아이템을 먹어도요, 우리는 계속 파워업이 됩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요, 레벨이 5고 지금 파워가 26입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파워는 올라가고 레벨업도 됩니다. 푸른 바다를 날고 있죠. 여기는 지중해 부근이라고 합니다. 날기만 해도 우리의 에너지는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 먹으면은 풀로 차니까 최대한 늦게 먹어서 조금이라도 더 날아가려고요. 늦게 먹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화산이 터지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화산 위에 너구리 그림이 있습니다. 너구리를 먹으면은 에너지가 빠질 것 같지만 보호막을 믿고 먹으니까 8,000점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적 비행기는요, 폭격기 함대 중에 일부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폭격기 함대의 메인이죠. 첫판 보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색깔은 황금색이고요. 강력한 레이저를 조심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유도탄의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첫판 보스 생각하고 상대하면은 여기서 게임 오버 날 수가 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다 말다 또 울리네요. 뭐야, 얘네 왜 이렇게 헷갈려해. 잠깐 긴장을 했지만 보조 무기를 사용해서 다행히 클리어를 했고요. 주머니가 두둑하니까요, 보조 무기도 비싼 거 사고 에너지도 통 큰 걸로 사고요. 보호막도 하나 장착을 하고 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역시 게임이 편해집니다. 여덟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고요. 이 게임은 모두 10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조 무기가 아주 그냥 멀찌감치 퍼지네요. 위력이 좋습니다. 역시 비싼 게 좋긴 하네요. 이번 스테이지의 배경은 사막이죠. 오프닝에 폭격을 당한 나라가 있죠. 스토리상 제2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이요. 일본을 폭격한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여기는 X국의 나라고요. 우리는 지금 적의 본진을 공격하는 중이에요. 본진을 공격함으로써 적들의 병기 보급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게임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얘기고요. 이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걸프전도 얼마 있다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 게임이 참 사연이 있습니다. 9.11 테러에도 약간 엮이고 걸프전에도 이 게임이 오르락내리락 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건 상관없죠. 그저 게임만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요. 적들이 이제 뒤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이고, 뒤에서 나타나는 건 반칙 아닌가요? 지나가면서 폭격을 하는데 땅에서 터진 후에 올라오는 불꽃이 굉장히 높이 올라오죠.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불길이 한 100m는 올라오나 봐요. 바닥에는 선로가 깔려있고요. 거대한 기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차 자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고요.
박격포 같은 것이 달려있죠. 이 열차는 실제 있었던 칼 자주 박격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이 만들었고요. 프로토타입까지 포함해서 7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왜 7대나? 아유 유턴하느라고 에너지 못 먹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유턴하느라고 시간 다 써서 귀한 에너지를 놓치다니. 칼 자주식 박격포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시속 10km로 움직였고요. 포탄의 위력은 좋은데 움직일 때마다 너무 많은 연료가 소모가 됐다고 합니다. 에너지 아니 저기서 나와가지고 또 에너지 못 먹었습니다. 연료 얘기하는데 왜 화면 끝에 그것도 또 밀리는 화면 왼쪽 끝에서 등장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에너지 주기는 하지만 먹지는 말아라 라는 제작자의 의도가 악랄하게 숨어 있습니다. 드디어 본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신에서는 강력한 폭탄을 발사하는 게 아니고 갸냘픈 레이저를 발사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갸냘프든 강력하든 저는 한 방만 맞으면 가는 뒤가 없는 상황입니다. 있는 무기 다 사용을 하고요. 죽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도 원코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게임 난이도는 노멀이지만요, 그 시절 오락실 난이도는 더 높았습니다. 오, 죽을 줄 알았는데 클리어 했네요. 여덟 번째 스테이지가 적들의 기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메인 기지가 아니었던 거죠. 비밀 요새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벽의 아랫부분을 총알로 맞추면은 만점을 주는 아이템이 등장하는데 깜빡하고 못 챙겨 먹었습니다. 여기는 안데스 산맥 근처고요. 적의 비밀 기지를 찾아서 폭파시키는 게 이번 스테이지의 목표입니다. 이번 스테이지 성을 공략을 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 같지 않나요? 에어리어 88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 반바라 숲 요새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만점을 주는 숨겨진 아이템 그 위치도 비슷하고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한 게 아닐까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88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체가 3대잖아요. 이 게임도 3대입니다. 처음에 비행기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 위치에 따른 성능도 이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F-18 호넷은 성능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요. 초보자들이 즐기기에는 가장 무난한 비행기고요. 커다란 포탑에서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러면은 날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상하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에너지 없다고 삑삑삑 거리는데 여기가 그렇죠. 제 한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비행기 한번 골라서 해볼게요. A-62 인트루더 비행기입니다. 지상 공격 타입이라고 돼 있지만요, 주 무기가 가장 강력한 로켓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제일 세죠. 에어리어 88로 보면은 A-10 썬더볼트 2 그 비행기 포지션이지만요,
이 비행기가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체는 파란색 아이템을 먹어야지만 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요. 빨리 파란색 아이템을 먹고 싶습니다. 성 중앙에 커다란 포탑을 폭파시키니까 성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 내부가 이렇게 넓었군요. 비행기가 몇 대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에너지가 2개나 있으니까 적의 총알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요. 그렇죠. 지금 이 무기를 알고 색깔도 잘못 먹었네. 아까 그 미사일 같이 나가는 게 우리의 주력 무기인데요. 이거는 또 첫 번째 비행기 톰캣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왜 자꾸 이상한 걸 먹니? 자, 다시 파란색으로 먹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를 먹어야지 우리의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기본 메인샷이 화력이 좋기도 하지만요, 연사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인용을 할 때는 가운데 호넷은 무조건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인트루더 이 비행기가 선택이 됐죠. 메인샷 정말 위력이 좋기 때문에요, 웬만한 적 비행기들은 그냥 관통해버립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실내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을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죠.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슈팅 게임들처럼 벽에 닿으면 즉사하는 건 아니지만요, 에너지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건 무조건 피해야죠. 아랫부분에 기둥은 무기는 통과하는데 우리 기체는 통과가 안됩니다. 지나가면은 건물과 부딪힌 효과를 받습니다. 에너지가 빠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인 거죠. 총알이 지나가니까 우리도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피해를 입고요. 캡콤의 대표 아이템이죠. 이름은 야시치라고 합니다. 바람개비라고도 부르고요. 먹으면은 에너지를 무조건 100% 채워줍니다. 이 게임에서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다른 캡콤 게임에서도 야시치는 좋은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죠. 좁은 구역을 지나서 이제 넓은 구역이 나타나며 9번째 스테이지 최종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보스의 이름은 레이저 배터리 가르마고요. 고정식 요새형 방어 시스템입니다. 저도 여기는 많이 상대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공략법은 잘 모르지만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 적의 핵심 코어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이어서 할 때 이 비행기를 고른 겁니다. 이러려고 그 부분을 이럴 줄 알고 하려고 하다가 참았네요.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거든요. 여유있게 쇼핑을 합니다. 쉴드도 하나 사주고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10번째 스테이지 최종 보스전입니다. 정말 거대한 보스입니다. 한번 쓱 훑어보고 나서 유턴 후 공격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이 많이 익숙한데요,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은 좀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을 이용한 난이도 상승을 제작사에서 노렸다고 볼 수 있죠. 일본어 버전 초기에는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멈추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버그죠. 하지만 수출판에서는 그런 버그가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버그를 경험하신 분이 한국에는 아마 안 계실걸요.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겠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어 버전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부산 쪽은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게임 리뷰하면서 댓글을 보다 보면은 부산 쪽은 게임도 빨리 들어왔는데 그냥 일본어 버전 기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판을 모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일본어 버전 기판을 구할 때 초기 버그가 있는 기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그런 분들은 기판 구입하실 때 해외 버전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일본어 버전 구입했다가 버그 있는 기판 구입하면 엔딩 못 보잖아요. 자, 바람개비로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는 라브의 마지막 무기를 실은 소련 스타일의 우주 왕복선. 왕복선의 이름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발음을 잘해야지 됩니다. 발음을 잘못 발음할까봐 불안불안하네요. 불안에 부스터를 파괴를 해야지 됩니다. 부스터에서 불을 뿜죠. 저 불에 닿으면 우리 비행기가 매우 아파합니다. 피하는 타이밍도 참 묘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력이 좋아서인지 불안 3개가 금방 터졌고요. 불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우주 왕복선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네요. 사실 떨어져 나간 건 불안이 아닙니다. 이 우주 왕복선의 이름이 불안이고요. 떨어져 나간 건 추진체죠. 에네르기아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 출시했을 때는 1990년, 불안은 1988년을 마지막 비행으로 은퇴를 했어요. 소련이 개발한 우주 왕복선이지만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만든 유일한 우주 왕복선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진짜로 불안이 터졌고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 탑재된 인공위성이 나오면서 불안은 안녕. 인공위성이 어떻게 불안보다 빠른가요? 지금 여기는 우주는 아닙니다. 성층권쯤 되니까요, 비행기 날 수 있는 거죠. 이 게임은 무한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1회차로 끝납니다. 우리의 체력도 한 방짜리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가 강한가요? 체력이 너무 좋습니다. 인공위성 주제에 말이죠. 와,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제발 좀. 마지막 보조레이저 공격까지 합니다. 곧 끝날 것 같긴 한데 좀만 더. 우리 비행기는 이 게임에서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데, 와, 이렇게 최종 보스의 체력이 좋나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상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같이 다시 보면은요, 보스가 터지면서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컨티뉴가 나오는데 엔딩이 진행이 됩니다. 살았나봐요.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엔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컨티뉴를 했을 때 엔딩과 컨티뉴 안 했을 때 엔딩이 있는데요, 지금은 컨티뉴를 했을 때의 엔딩입니다. 컨티뉴를 했을 때의 엔딩은 우리 비행기가 파괴가 되면서 탈출을 하는 엔딩으로 끝이 났죠. 그러면은 컨티뉴를 안 했을 때의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를 했을 때는 비행기가 터지면서 탈출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비행기가 터지니 안 터지니 안 터지나 봅니다. 비행기가 불은 붙었네요. 하지만 무사히 착륙을 합니다.
비행기도 살렸고 비행사도 살았고 모두의 환호를 받으면서 해피엔딩이 됩니다. 이 장면은 원코인 했을 때만 나오는 영상입니다. 에어리어 88이랑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요, 플레이 시간은 이 게임이 10분 정도 더 깁니다. 뭔가 차이점을 두려고 만든 노력은 보이지만요, 에어리어 88 2편이라고 불러도 뭐 어색하진 않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 게임은 다른 슈팅 게임들과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 플레이 방법도 다릅니다. 이 게임만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전작인 에어리어 88보다는 그래픽도 좋아졌고요, 플레이 시간도 길어졌고 난이도도 조금 더 적당히 어려워진 것 같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